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6주차 2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재 내용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3번에 외국인 흉악범죄와 미디어의 보도 태도 1. 외국인의 흉악범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즉 미디어의 보도 태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특정 사실에 대해 보도 대상을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나 고발형으로 보도하는 태도.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언론에서 이제 보도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뭐 정보 제공형이고요. 어떤 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책 제시형이고요. 또 어떤 언론에 보도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가할 때는 비판형이고요. 또 문제 제기나 고발형으로 보도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문제 제기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객관적, 주관적으로 구분하는데요. 다음 내용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언론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형 및 대책 제시형의 보도 태도는 객관적 보도 태도로, 그리고 비판형 및 문제 제기형의 보도 태도는 주관적 보도 태도로 구분. 언론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 보도 태도는 정보 제공형하고 대책 제시형이 있으며, 주관적 보도 태도에는 비판형과 문제 제기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 객관적 보도 태도란 특정 사실 그대로 그리고 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 태도를 말하며, 주관적 보도 태도란 특정 사실의 부조리, 비도덕성, 반사회성 등에 대한 비판과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 태도를 말함. 그렇습니다. 객관적 보도 태도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는 어떤 사실 그대로 보도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 주관적 보도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 비도덕성, 반사회성 등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고발을 할 목적으로 이런 보도 태도는 주관적 보도 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 범죄 보도 태도 분류. 언론의 방송 언론의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 범죄 보도 태도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2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은 표 3-1이죠. 3-1에 보면은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 태도 분류를 보면은 정보 제공형, 대책 제시형, 비판형, 문제 제기형이 있는데요. 정보 제공형은 범죄 사실, 수사 상황, 재판 과정 및 결과 등 객관적 사실 위주의 보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 정보 제공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책 제시형은 강력범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 수사 및 법령 제도 개선, 형사 정책 등의 제안. 그래서 어떤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의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 관해서 수사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형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이런 내용들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대책조를 제안해 주는 거죠. 예. 다음 비판형입니다. 범인의 과거, 범행 수법, 잔인성, 피해자에 대한 태도, 현장 검증 태도 등을 주로 비판. 예. 이건 비판형입니다.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인의 과거라든지 뭐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라든지 뭐 현장 검증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비판형입니다. 그 다음 문제 제기형, 흉악범죄 문제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전과자 등의 문제로 이슈화, 문제 제기형입니다. 흉악범죄 문제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전과자 등의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가서 5. 미디어의 외국인 흉악 범죄에 대한 보도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내용 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언론이나 방송에서 외국인 그 흉악 범죄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있는데 보도의 차이가 있는지 각 신문사마다 각 언론사마다 각 방송도 지상파, 종편 여기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내용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6. 내용 분석은 대상 자료들을 분석하여 특정한 유형이나 패턴, 경향을 도출해내는 연구 기법으로 특히 대상 주제에 대한 공통된 특성을 체계화시키거나 논리적 흐름을 평가하는 데 장점을 가진 연구 방법. 예. 이 내용은 내용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내용 분석법은 대상 주제에 대한 공통된 특성을 체계화시킨 논리적 흐름을 평가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유형이나 패턴, 경향을 도출해내는 연구 기법인데요. 다음에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7. 분석 대상 기사는 외국인 범죄로 박춘풍 사건을 그리고 한국인 범죄로는 김상훈 인질 사건을 비교해 볼 수 있음. 예. 이제 내용 분석법에 가서 우리가 이제 내용 분석 대상 기사는 이제 외국인 범죄로는 중국 국적이죠. 박춘풍 사건 앞에서 전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박춘풍 사건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시체를 살인을 하고 토막을 냈죠. 그 다음에 시체를 유기했다. 그 다음에 그 김상훈 인질 사건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 사람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법에 의해서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 범죄로서 대표적인 것이 박춘풍 사건이고요. 내국인, 한국인 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김상훈 인질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22페이지. 122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박춘풍 사건은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22페이지 보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는 15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야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의 국선 변호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박 씨는 어릴 때 사고로 오른눈을 다쳐 의안을 하고 있다. 이것이 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범죄자의 뇌 영상 촬영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사 결과에서 박 씨가 사이코패스란 진단이 나오지 않았으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여기서는 이제 수원 8달산 토막 살인사건 박춘풍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한 내용인데요. 다음에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춘풍 사건은 살인사건은 이게 이제 외국인의 전형적인 그 강력 사건이고요. 여기 123페이지에 있는 여기 김상훈의 그 인질 사건은요. 한국인의 강력 사건 대표적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대법 안산 인질상해 김상훈 무기징역 확정. 부인의 전 남편과 어부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훈 씨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인질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에 이치한 부인 A씨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A씨와 전 남편 사이에 작은 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전치 3, 4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2년 5월 A씨의 작은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어부딸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사정을 살펴보면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던 사건인데요. 강력 사건인데 하나는 외국인이 저지른 강력 사건이고 하나는 우리 내국인, 한국인이 저지른 강력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내용 분석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 두 사건을 검증 대상으로 하는 이유. 이 두 사건, 박춘풍 사건과 김상훈 사건을 검증 대상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박춘풍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사건 발생지와 피해자 훼손 방법이 오원춘 사건과 유사하며 그리고 김상훈 인질 사건은 어부딸을 인질로 삼고 성폭행을 하는 등으로 두 사건 모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오원춘 사건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예, 오원춘 사건도 이거에 오원춘이는 중국 국적입니다. 박춘풍 사건과 김상훈 인질 사건, 외국인과 내국인 이 두 강력 사건을 검증 대상으로 한 이유입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 사건이다. 그다음 국민들의 비난이 더 세고 관심이 높아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면서 즉시 범인들의 얼굴 공개. 예, 두 사건 모두 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비난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범죄 수법의 잔인성 등으로 법원이 범인들의 정신감정을 한 점, 박춘풍 사건도 그렇고 김상훈 인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질 살인 사건도 역시 정신감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범인들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점 등의 공통점이 있음.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박춘풍 사건도 그렇고 김상훈 인질 살인 사건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큰 4번에 가서 외국인과 한국인 흉악범죄에 대한 보도 태도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박춘풍 사건이고 한국인으로서는 김상훈 사건입니다. 작은 1번에 가서 외국인 흉악범죄의 경우 먼저 외국인 흉악범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사에 따라 보도 태도는 차이가 있나? 신문사에 따라서 보도 태도 차이가 있는지 외국인 흉악범죄에 대해서 보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등은 모두 조사 대상 기간 동안 45회에 걸쳐 박춘풍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 총 45회에 걸쳐서 기사를 보도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가운데 정보 제공형이 27회 60%로 가장 비중이 높고 대책 제시형이 10회 22.2%, 비판형은 1회 2.2%, 문제 제기형은 7회 15.6% 등으로 나타남. 여기서 이제 외국인 흉악범죄에 있어서 박춘풍 사건에 있어서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 중에서 분석을 했더니 정보 제공형이 27내 60%로 가장 비중이 높았어요. 가장 많이 보도한 것이 정보 제공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책 제시형이 10회 22.2%고요. 비판형은 1회 1.2%밖에 없습니다. 거의 비판형 보도는 거의 한 차례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형이 7회 15.6%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음 전체적으로는 객관적 보도 태도가 82.2%로 주관적 보도 태도 17.8%보다 64.4%나 높게 나타남.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객관적 보도 태도. 객관적 보도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제공형, 대책 제시형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형, 대책 제시형은 82.2%로 주관적 보도 태도. 주관적 보도 태도는 뭐냐면은 비판형이고 문제 제기형입니다. 비판형, 문제 제기형보다도 비판형, 문제 제기형 즉 주관적 보도 태도 17.8%보다도 64.4%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객관적 보도 태도가 주관적 보도 태도보다도 64.4%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내용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보다 보도 횟수로는 3회 6.6% 더 많이 보도하였고 유형별로로 분류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정보 제공형이 26.7%, 대책 제시형이 13.4%, 비판형은 4.4%, 문제 제기형은 11.1%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다도 보도 횟수로는 더 많다는 거죠. 몇 회? 3회. 6.6%가 더 많이 보도되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다는 3회 더 많이 보도했다 한 내용이고요. 그 유형별로 분류를 했더니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경우 정보 제공형은 26.7%,
대책 제시형은 13.3%, 비판형은 4.4%, 문제 제기형은 11.1%로 나타났는데 역시 비판형은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및 한국일보의 경우 정보 제공형 33.4%, 대책 제시형 8.9%, 비판형 0%, 문제 제기형은 4.4% 나타남. 예,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한 내용이고요. 지금 방금 이제 본 내용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를 했더니 정보 제공형은 33.4%, 대책 제시형은 8.9%, 비판형은 0%, 문제 제기형은 4.4% 나타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비판형이 0%다. 비판형 보도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수적인 신문 및 진보적인 신문 모두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 보수적인 신문이나 진보적인 신문 모두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인 보도 태도보다는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따라 보도 태도는 차이가 있나? 지상파 방송은 방송에 따라서 보도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풍 사건에 대한 지상파 방송 보도 횟수는 모두 61회이며 이 가운데 정보 제공형은 39회 64.0%이며 대책 제시형 11회 18.0%, 비판형 6회 9.8%, 문제 제기형 5회 9.8% 등으로 나타남. 예. 지상파 방송이 보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지상파 방송에서는 박춘풍 사건에 대해 가지고 총 61회 보도했으며 61회 중에 정보 제공형은 39회 64% 가장 많습니다. 정보 제공형이. 그 다음에 대책 제시형은 11회 18.0%고요. 비판형은 6회에 걸쳐서 9.8%. 그 다음에 문제 제기형은 5회에 9.8%로 나타났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장 많이 보도를 한 매체는 SBS로 27회에 걸쳐 보도를 하였으며 기사 내용은 정보 제공형 보도가 13회 21.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책 제시형 7회, 비판형 4회, 문제 제기형 3회로 나타남. 예, 그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여기에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박춘풍 사건을 가장 많이 보도한 지상파 방송은 SBS로 27회입니다. SBS에서 27회 됐는데요. 정보 제공형 보도가 13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대책 제시형이 7회, 비판형이 4회, 문제 제기형이 3회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MBC는 보도 횟수는 적지만 대책 제시형의 기사는 없으며 비판형 및 문제 제기형의 주관적 보도 역시 각 한 건에 그치고 있어. 예, MBC 보도 횟수는 다른 KBS나 SBS보다도 보도 횟수가 적다는 겁니다. 대책 제시형의 기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MBC는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케이블 방송에 따라 보도 태도는 차이가 있나? 우리가 위에서 지상파 방송에 따라 보도 태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케이블 방송에 따라 보도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요. 박춘풍 사건에 대한 케이블 방송 보도 횟수는 모두 53회이며 뉴스 케이블 채널인 MBN과 YTN이 31회를 그리고 종편 케이블 채널인 TV조선과 JTBC는 22회에 걸쳐 보도. 예, 케이블 방송에서는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횟수는 총 53회입니다. 그 중에서 MBN과 YTN이 31회, 그 다음에 TV조선과
JTBC가 22회에 걸쳐서 보도를 했다 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 가운데 정보 제공량은 26회 49.1%이며 대책 제시형 9회 17.0%, 비판형 6회 11.3%, 문제 제기형 12회 22.6% 등으로 나타남. 그래서 케이블 방송에서 보도한 이 내용을 분석을 했더니 정보 제공량이 26회 49.1%로 가장 많고요. 대책 제시형은 9회 17.0%, 비판형은 6회 11.3%, 문제 제기형은 12회 22.6% 나타났다. 이 내용은 뭡니까? 그래도 케이블 방송에서는 지상파 방송보다는 비판형이라든지 문제 제기형, 즉 주관적 보도 태도를 많이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도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 TV조선은 전체 11회 중 4회 36.4%는 객관적 보도를 취하지만 7회 63.6%는 주관적 보도 태도를 취함으로써 4개 케이블 채널 중 가장 주관적 보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내용은요, 이제 여기 지상 케이블 방송이 객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는가 주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TV조선은 전체 11회 중 4회 36.4%가 객관적 보도를 취하지만 7회 63.6% 주관적 태도를 취했어요. 주관적 태도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형, 문제 제기형입니다. 비판형, 문제 제기형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죠. 다른 어느 방송보다도 주관적 보도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 매체별 차이가 있다. 매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내용에 가서 박춘풍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태도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보도 태도 76.1%, 주관적 보도 태도는 23.3% 등으로 객관적 보도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미디어, 방송,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이나 이 미디어 언론사나 신문사나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객관적 보도 태도가 76.1%고요. 주관적 보도 태도가 23.3%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가장 객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는 미디어는 지상파 방송으로 82.0%, 4대 신문 80.0%, 케이블 방송은 66.1% 순으로 확인. 미디어별로는 신문사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장 객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는 미디어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82.0%고요. 4대 신문은 80.0%입니다. 케이블 방송은 66.1%예요. 케이블 방송은 객관적 보도 태도는 66.1%이지만 주관적 보도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차이는 15.9%, 4대 신문과 케이블 방송과의 차이는 13.9%,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차이는 15.9%, 그 다음에 4대 신문과 케이블 방송과의 차이는 13.9%라는 거죠. 그 다음 작은 2번에 가서 한국인 흉악범죄의 경우 앞에서는 뭡니까? 외국인 흉악범죄, 즉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 미디어의 보도 태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국인 흉악범죄 경우는 어떻게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김상훈 인질 살인 사건이죠. 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가 신문사에 따라 보도 태도는 차이가 있나? 예. 한국인 흉악범죄, 즉 김상훈의 인질 사건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따라서 보도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등은 모두 조사 대상 기간 동안 80회에 걸쳐 김상훈 인질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 예. 조선일보 등 그 4대 신문사에서는 총 80회에 걸쳐서 김상훈 인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죠. 다음. 이 가운데 정보 제공형이 46회 57.5%로 가장 비중이 높고 대책 제시형이 3회 3.7%, 비판형이 14회 17.5%, 문제 제기형이 21회 21.2% 등으로 전체적으로 객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 여기에서도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서도 주관적 보도 태도보다는 객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보수적인 신문과 진보적인 신문의 차이를 비교하면 전체적인 보도 횟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보다 18회 23.0% 더 많이 보도. 예. 그래서 보수적인 신문과 진보적인 신문. 보수적인 신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진보적인 신문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다도 18회 즉 23.0% 더 많이 보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신문이 진보적인 신문보다도 더 많이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상파 방송에 따라 보도 태도는 차이가 있나? 지상파 방송에 따라 보도 태도는 차이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한 지상파 방송 보도 횟수는 모두 59회.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외국인 살인 사건, 즉 박춘풍 살인 사건, 외국인 강력 사건 방송 보도 횟수보다는 우리나라 한국인 김상훈 인질 사건이 보도 횟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 제공형은 42회 71.9%이며 대책 제시형 4회 6.8%, 비판형 11회 18.6%, 문제 제기형 2회 3.4% 등으로 나타남. 예. 이 가운데서 이제 지상파 방송이 보도한 내용 가운데서 42회가 정보 제공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책 제시형이 4회고요. 비판형이 11회, 문제 제기형은 2회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장 많이 보도를 한 매체는 SBS로 모두 21회에 걸쳐 보도. 예. 앞에서 외국인 범죄, 즉 박춘풍 사건도 SBS가 지상파 방송 중에서는 SBS가 가장 많이 보도했었죠. 이번에 한국인 김상훈 인질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SBS가 가장 많이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케이블 방송에 따라 보도 태도는 차이가 있나?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케이블 방송은 어떻게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 케이블 방송의 보도 횟수는 모두 116회이며 주관적 보도 태도가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 6.9%로 푼 것으로 나타남. 예. 케이블 방송에서는 김상훈 인질 사건을 대해 가지고 총 116회 보도를 했으며 주관적 보도 태도가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도 6.9% 더 높다. 앞에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도 케이블 방송은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는 주관적 보도 태도가 더 높았습니다.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는 주관적 보도 태도가 6.9%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 제공량이 47내 40.5%, 대책 제시형 7내 6.0%, 객관적 보도 태도가 54회 46.5%이며 비판형 44회 37.9%, 문제 제기형 18회 15.5%로 주관적 보도 태도가 62회 53.4% 나타남. 예. 여기서 이제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 건데요. 정보 제공량이 이제 47내로서 40.5%이고 대책 제시형은 7내로서 6.0%인데 객관적 보도 태도가 54회 46.5%입니다. 그 반면에 주관적 보도 태도는 62회 53.4%. 그래서 주관적 보도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TV조선은 자체적으로는 전체 13회 보도 중 주관적 보도 태도가 9회로 69.2%를 차지해 가장 주관적인 보도 태도를 취합. 예. TV조선은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는 주관적 보도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총 9회로 69.2%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은 앞에서 외국인 박춘풍 사건에서도 주관적 보도 태도를 많이 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TV조선은 외국인 범죄나 내국인 범죄, 한국인 범죄에 대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박춘풍 사건이나 김상훈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론, 매체별 차이가 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매체별로 신문사나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태도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보도 태도가 66.2%, 주관적 보도 태도가 33.7%로 객관적 보도 태도가 우세. 케이블 방송에서 TV조선은 주관적 보도 태도가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지상파, 케이블 방송, 4대 신문사 이 전체적으로 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을 분석했더니 객관적 보도 태도가 66.2%이고 주관적 보도 태도가 33.7% 이렇게 해서 객관적 보도 태도가 우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의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음. 예, 미디어의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음. 즉 가장 객관적 보도를 취하는 미디어는 지상파 방송으로 78.7%, 4대 신문 61.2%, 케이블 방송 46.5% 순으로 확인. 예, 미디어, 신문사, 지상파, 케이블 방송 간의 어떤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는 미디어는 지상파 방송이죠. 78.7%. 그 다음에 4대 신문은 61.2%, 케이블 방송은 46.5%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은 객관적 보도 태도는 수치가 적습니다만은 그만큼 뭡니까? 주관적 보도 태도, 즉 비판형, 문제 제기형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블 방송은 주관적 보도 태도가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 6.9% 높게 나타남. 예.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케이블 방송은 주관적 보도 태도가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 더 6.9% 높아요. 지상파 방송이나 4대 신문사는 객관적 보도 태도가 훨씬 높지만은 케이블 방송만은 주관적 보도 태도가 객관적 보도 태도보다도 6.9%더 높다. 특히 가장 주관적 보도 태도를 보이는 케이블 방송은 TV조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 외국인과 한국인 흉악범죄에 대한 보도 태도 비교. 그러면 외국인과 한국인 흉악범죄에 대한 보도 태도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의 박춘풍 사건 및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정리하면 오히려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 주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디어, 언론사, 신문사나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분석했더니 박춘풍 사건과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김상훈 인질 살인 사건이 김상훈 인질 살인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춘풍 살인 사건은 토막 살인 사건은 객관적인 보도 태도인 반면에 김상훈 인질 살인 사건은 주관적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는 박춘풍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등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막살인, 팔달산 토막살인 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용어를 구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4대 신문사, 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이 내용은 박춘풍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 등을 계속 보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는 1년 이상이 지났어요.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막살인, 팔달산 토막살인 등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용어를 구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4대 신문사, 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대 신문사도 그렇고 지상파 방송도 그렇고 종편방송도 그렇고 이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용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는 김상훈 인질 사건의 경우 사실 그대로보다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가 박춘풍 사건과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한 표현을 차별화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박춘풍 사건의 잔인성을 폭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 이 내용은 뭐냐면은 김상훈의 인질 사건에 대해서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제된 용어를 사용했죠. 정제된 용어를 사용했고 또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는 미디어가 언론사나 신문사나 지상파나 종편방송 즉 케이블 방송에서는 박춘풍 사건과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한 표현을 차별화하고 있다. 차별화, 차등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도적으로 박춘풍 사건의 잔인성을 폭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박춘풍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잔인성을
폭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전체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즉 박춘풍 그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극적이며 폭력적인 용어를 구사하고 김상훈 한국인 김상훈 인질 사건에 대해서는 정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또 내용을 전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과 내국인, 즉 외국인과 한국인의 강력 사건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공부를 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